리더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수용인 거죠. 많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영 컨설팅도 병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초창기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클로즈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했었을까에 대한 중심에 딱 두 가지로 꽂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누가 고객이고 고객이 무엇을 원할 건가에 대한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자리를 잡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나빠서 지속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견디지 못해서 총알이 떨어져서 지속하지 못하고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 안에서 사전 조사가 철저히 하고, 두 번째에 대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잘 되는 기업과 좀 힘든 기업들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에서 처음에 보면은 창업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멤버를 구성할 거예요. 초기에 있는 창립 멤버일 수도 있고, 직원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뜻을 같이 하면서 이 미래를 써가야 되는데요. 스타트업의 업무 환경은 일반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고 또 막연할 때가 많겠죠. 그렇다면 그 직원들하고 어떻게 한 팀이 되어서 어떤 미래를 써갈 수 있는데 그들이 열정을 갖고 함께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핵심 멤버들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제가 본 것은, 실상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배우고 또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되어 가는데 1년에요. 그 사람의 역량이 향상되는 수준을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100을 계약했다, 일을 했다라면 성과를 만들었다면 내년에는 110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또 120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만하면은 사표를 써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소규모로 움직이는 그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장에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떤 보면 사람을 채용을 해서 다시 일을 가르쳐야 되고, 또 언제 나갈지 못한 그 불안감들, 그리고 그 동료들은요, 같이 마음을 주고 일을 해 가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같이 갔던 친구가 그 배에서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구성원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어떤 대표들은 빠른 시간 안에 비즈니스를 해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매니저급, 그 핵심 멤버들을 빠르게 세워야 되고, 그들과 한 뜻을 가지면서 미래에 회사가 커졌을 때 어떻게 보면 임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된다. 저는 그게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한 팀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한 관점 안에서 스타트업에서 가치관 경영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무엇을 지향하며 할 것인가, 또 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가치관 경영을 접목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조직 문화를 네. 이끌기 위해서는 네. 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좀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에서 이것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뭐 중견기업, 대기업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적어 보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이라든가 리더들은 조직 문화를 생각했었을 때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원인이 내가 아니라 밑에 있는 구성원들로 인해서 조직 문화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조직 문화에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라면요, 그 조직의 가장 탑 리더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조직 문화에 대한 핵심은 창업주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사람이냐가 조직 문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그 조직 문화의 핵심에 누가 있냐? 탑 리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분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가느냐라는 문제의 중심에 본인 스스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성찰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모으고 이러한 관점에서 나아갈 때 어떤 그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가 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관점 안에서 가치관 경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한 조직 안에서 임원이 있었어요. 또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그 조직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굉장히 좋았던 팀이 있었는데 리더가 바뀌면서 팀이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상위 단계에서에 대한 문화의 중심의 가치관 경영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성격, 성향 네. 이런 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들이 서로를 맞춰가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서로에 대한 완벽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수용, 타인에 대한 수용에 대한 생각에 인식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인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리더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수용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한 팀을 만들어가고 발전해가는 개념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조직 안에서 결국은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성격과 성향들도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서로를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나도 전문가이고 상대도 동료들도 전문가이고 또 리더도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한 명을 한 구성원이지만은 전문가로서 신뢰를 주고 받았었을 때 훨씬 더 조직 문화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조직은 또 회사는 결국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고객에게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은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 성과가 나와야지만이 존속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성과를 잘 만들어 가는데 얼마만큼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서로가 갖고 어떤 한 팀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 안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